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저녁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징계 여부를 심의합니다.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거센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 7시입니다. 윤리위원회 한 4시간 조금 넘게 남아있는데 당에서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글쎄요, 다양한 예측이 있죠. 네. 그런데 어쨌든 김철근 그 구정무실장의 경우에는 행위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윤리적 평가를 받겠지만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그것을 본인이 지시하거나 가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라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상당히 윤리위원들의 고심이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일부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의 어떤 멘트가 있는데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이것이 짜집기 됐다라고 아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윤리위원회한테 들은 건 아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보면, 따라서 만약에 그런 게 사실이라 그러면 그것도 증거 능력 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있고 해서 아마 윤리위원들의 고심이 좀 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어떤 경우든 좀 후폭풍은 있겠어요. 크지요.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만약에 이준석 성상납 의혹은 사실 무건이고 혐의가 없고 그동안 잘못됐으니까 아예 각하한다. 만약 이런 게 아니라면, 그런데 그동안 조금 비상식적인 얘기들이 오고 갔던 것도 다 아실 거예요. 이를테면 나는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경고도 못 받아들이겠다. 네. 이런 이런 말이 나오고 했잖아요. 저는 그것은 징계위원회라는 게 뭡니까? 잘못이 있는지, 있음이 확인이 되면 어떤 수준의 페널티를 부과하고 하는 그런 그런 기능이 있는 건데, 그런 말이 나왔고, 그래서 만약에 가장 가벼운 징계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대표는 이전에 본인이 공언해 놓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곤혹스러워지는 거고요. 이게 무슨 직권남용 또는 당 대표로서 민주적 운영을 하는데 독선적이었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적용되고 있는 혐의 적용되고 있는 얘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파장은 굉장히 클 것이고, 이준석 대표 본인에게 만약에 무슨 징계가 결정이 된다면 이 대표 본인에게는 물론이고 당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파장은 오래 갈 것으로 봅니다. 네. 제 정리를 좀 하면 그 성상납 혐의에 대해서는 12월 달에 이미 이제 각하가 됐어요. 이건 가치가 없다. 징계를 논의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각하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4월 달인가요? 이제 서로의 아마 증거 인멸과 관련된 각서 관련된 것들 때문에 일단은 당원 집단이 징계 개시를 요구했고, 이것을 윤리위원회에서 받아들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이것과 관련된 것이죠. 성상납과 관련된 것은 이제 이미 각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것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걱정하지 마라라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일각에서 이제 토사구팽 당하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발언이 이준석 측에서 나오고 있고, 근데 과연 지금 현재 그럴 만한 시기인가라는 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를 생각하고 있을 텐데 1년이나 남은 시기를 당겨서 비대위로 자기가 가지고 가겠다? 이것도 좀 애매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그런 시각으로 윤리위원회 결정이나 윤리회부 또는 징계 개시 결정을 보면 안 돼요. 저는 그것은 오히려 이쪽에서 역 프레임을 만든다고 보는 거고요. 그 윤리위원회 구성원들이나 윤리위원장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예컨대 윤리위원장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임명한 사람이고요. 네. 이준석 대표와 이미 이전에 비대위원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객관성이 담보되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윤리위원회에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빨리 서두르거나 아니면 사유가 없는데도 이걸 개시 결정하거나 이런 정황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각하했던 사안이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저렇게 보는 것은 당내 분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관점이다 이렇게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준석 대표가 내년 6월까지 임기인데 그 이전의 임기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 어떤 정치 세력에 따르더라도 유리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은 이 정부의 국정 운영과도 어떤 타격을 주는 것이고, 당내 당권 도전하고 있는 측에도 타격을 줘요. 그리고 서둘러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를 그만둘게 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이, 당원 당규에 보면 6개월 정도 남으면, 6개월 이내로 남게 되면 새로 공천권이 있는
그런 당대표가 새로 되지만 6개월 이상 남게 된 상태에서 이준석 대표 거리가 생기면 그래서 자녀 임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당대표를 요구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보면 상당히 원치 않는 모양새고 또 하나는 만약에 비대위원을 거쳐가지고 누구 말대로 뭐 2월 달 정도에 전당대회를 한다라고 치면 네. 비대위원장 시절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이준석 대표로 하여금 당대표를 계속 하게 하는 것이 임기를 마무리하게 하는 것이 낫다. 네. 따라서 저는 그런 의도로 뭐 이준석 당대표를 끌어내리려는 과정에서 윤리위원회 개최된다. 이런 시각은 사실 정치 환경과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리더십과 당 대표성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 상태에서 설령 뭐 오늘 저녁에 어떤 결과가 어떻게든 나오겠죠. 네. 그 수위가 파장이 크겠습니다만 이 정도면은 괜히 분란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도 매우 엄중한데 뭐 당 내분, 당권 다툼 이런 걸로만 비칠 소지가 있으니 그리고 뭐 방금 윤 부위원장도 일부 언급하셨습니다만 무슨 권력 다툼 양상으로 보여서 좋을 게 없으므로 그냥 이렇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리더십이 형성이 될 것인가. 이게 대선을 앞두고 똘똘 뭉치고 잡음이 나가지 말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엄밀히. 그리고 이른바 신주류 형성을 놓고 이 정부 출범하자마자 출범 직전부터 뭐 민들레니 뭐니 뭐 정준 전 국회 부의장과 이준석 후보가 아주 심하게 붙기도 했고 배은진 최고하고도 뭐 이랬는데 전 그런 점에서는 어수선함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자꾸 해석상으로는 그런 시나리오 한두 개가 가능할지 모르나 집권 여당, 야당이 아닌 집권 여당으로서 옳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뭔가 변화가 불가피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아까 그 혐의가 지난 12월에 이미 소명이 돼서 각하가 됐다고 했는데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전혀 초문이고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를 갖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거는 팩트고요. 공소시효에 관한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미 12월 달에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중요한 사실이 왜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여지껏? 상납 관련해서 징계 개시 결정이 안 나고 그때 각하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4월 달에 추가로 그 투자각서 등. 그럼 교사 오늘 열리는 관련해서 징계위에서는 오로지 7억 원으로 무마를 하려고 했다는 그 건에 대해서만 소위 다루게 말하는 된다 이 징계 인멸 말입니까? 교사와 관련된 네. 당대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요거와 관련된 징계 개시 결정에 따른 심의입니다. 그동안의 언론 보도가 조금 포인트가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물론 이럴 수 있어요. 그 성상납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또한 징계 절차 개시될 수는 있겠죠. 네. 그러나 일단의 징계 개시 결정과 관련된 요청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초에 각하됐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역시도 이제 최강욱 의원 징계를 두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 어제는 뭐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조금은 좀 심한 결정 아니냐라고 생각했다가 오늘은 결정 존중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빨리 마무리 짓는 모습인데 하지만 뭐 최강욱 의원 본인은 재심 요구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분위기가 좀 계속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양쪽 당 모두 좀 민망한 내용들이어서 참 말씀드리기 그런데 타이밍도 좀 민주당은 어제 네. 그 사과건 징계건 가장 좋은 건 딱 한 번에 명확히 해결하고 그 뒤로는 더 이상 옥신각신 왈가왈부하지 않아도 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최강욱 의원에게 내려진 6개월 당원권 정지 이게 과하냐 과하지 않느냐 그건 뭐 양정에 대해서는 당사자건 주변 사람들 다를 수 있지요. 문제는 그 사실관계와 그것이 갖고 있는 정치적 상징성, 그다음에 계파 간의 대립 양상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최 의원에 대해서 야 이거 너무 가혹한 거야. 그거 한번 농담한 거고 그리고 본인이 그때 사과도 했잖아. 뭐 2차 가해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어차피 사과가 이뤄진 거고 지금 민주당이 안 그래도 힘든데 이런 거 가지고 더 자중질환을 우리가 확대해서 그럴 필요 있겠어? 본인이 사과도 했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네. 이거 뭐 당이 새롭게 나는 결정적인 혁신의 모멘텀에서 하나의 상징성을 가진 일이고 이 건을 어떻게 엄정하게 처리해 가느냐에 따라 대해서 국민들께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 점을 생각해서라도 좀 가혹하다 싶을 만큼 확실히 선을 긋자라는 게 있어요. 숫자로 어디가 많은지는 정확히 조사는 한 번 없습니다만 뭐 전자가 조금 많긴 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심을 청구해버리면 어제 그 최 의원이 쓴 것을 읽어봤더니 아주 점잖고 법률가답게 굉장히 정치하게 써놨지만 나는 사실 다툼을 좀 해보고 싶다. 그리고 다른 판단을 구한다. 이 말은 어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불복하거나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의 시작에 가까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서로가 안 좋다. 그리고 서령 재심 절차와 또는 그에 준하는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래서 나오게 될 어떤 결과가 그러면 좀 더 새로워진 것이고 많은 사람을 골고루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네, 물론 이제 다른 당 얘기지만 거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과 철험회의 약간의 힘겨루기가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쨌든 양정에 대해서는 각자 입장이 다를 수 있죠. 이게 네. 6개월이 당원권 정지 6개월이 과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런데 징계 사유가 있니 없니에 따라서는 상식적인 잣대를 잃어버렸다. 최강욱 현 의원께서. 왜냐하면 본인이 말씀을 한 이유는 상대방 이 청자로 하여금 어떤 의미를 듣게끔 하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본인은 A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 여럿이 B라고 들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부분을 다투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 조금 납득은 안 되고 거기에 이제 또 하나는 피해자를 특정할 때 본인이 얘기한 그 상대방 의원에 대해서 피해자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들은 사람들이잖아요. 뭐 어떤 언어에 대해서 어떤 성적인 모멸감을 느끼는 이런 여성 보좌진의 그 몇 사람이 그렇게 들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피해자가 된 거예요. 이런 어떤 피해 관념에 대해서 조금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양정에 대한 본인의 뭐 어떤 불만을 얘기하는 건 차치하고 억울하다 그런 징계 사유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좀 상식적인 잣대로 납득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납득은 이해가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입장 자체가 지금 이제 그 피선거권을 잃는 1심 판결이 있잖아요. 이미 업무방해죄로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써줬다라고 해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인이 8월 28일 날 최고위원회 나가서 어쨌든 지도부에 들어와야 어느 정도 본인의 보유 차원에서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거고 어찌됐든 현 그 징계 사유에 대해서 저렇게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땐 의아하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질문을 또 여기도 하겠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얘기를 놓고 자기 정치하는 것이다. 아마 이번 또 선거에 나오는 거 아니냐, 전당대회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거센 반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해결.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 안 하는 정치인이 있나요? 그렇죠. 자기 정치는 다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뭐 그냥 20대에 뭐 이렇게 한 명, 그렇게 해서 투입되거나 기용됐던 것은 아니잖아요. 비대위원장으로 왔었고 선거 직전에 이재명 후보 젊은 여성층들의 대거 진입 과정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민주당이 활로를 찾아가는 향후 정치적 모색의 한 지점으로 여겨서 일정 부분 상징성도 갖고 있지요. 네. 만 26살. 여의도 정치, 구태란 말은 빼겠습니다. 여의도의 기존 정치 문법으로 보자면 깔끄러운 점도 있고 맞지 않은 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세대 교체니 혁신이니 말할 때는 저런 요소도 새로운 물도 투입하자고 하는 것은 꼭 박지현만을 예로 드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일각의 정치적 흐름이 있는 것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일정 부분 대표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당의 혁신의 실질적인 아이콘 내지는 어떤 컨텐츠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꼭 박지현이 아니더라도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일군의 그룹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도전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그런 것들을 만약에 전당대회 투표 과정에서 떨어뜨린다면 일정 부분 표를 얻지 못해서 지도부에 진입하지 못한다면 그거 역시 민주당의 현재의 수준이고 상황이고 현실일 겁니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치고 저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저런 뭐 일련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물론 최강욱 페널티 그 양정이 강하지 않다. 저거보다 더 강했어야 한다. 이런 말들은 100% 자기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고 발언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았고요. 세련되지 못한 점은 일부 있지만 저런 정도의 목소리도
논의의 한 갈래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아직도 좀 신뢰를 회복하는데 좀 더 길을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원구성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원구성에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고소고발 취하가 협상 조건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이자도 꺼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진실공방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 길어지겠네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저는 저렇게 덧붙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 네. 일단은 이게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합의한 대로 이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언론에 약간 잘못돼서 나오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 작년도 7월 달에 세 개 항에 대해서 합의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수행하고 하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수행한다. 그리고 국회법상 법사위원회 권한을 약간 낮춰서 작구심사, 체계작구심사 이상의 것을 심사하지 못한다. 네. 이게 국회법 개정한다. 두 개는 다 했어요. 국회법 개정까지 했습니다. 지금 추가로 다시 민주당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법제위원장과 사법위원장을 나누든지 또는 어떤 제한을 붙이자 이런 취지로 예결위원을 상설화돼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를 못하는 것뿐이지 상임위원회는 소관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예결위원회는 소관위원회가 전부 다 소관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를 안 하고 상설화한 거거든요. 특이지만. 이런 식으로 되도 않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붙이면서 다시 협상을 하자고 하는데 협상을 하자는 것이 맞지 않고 기존의 협상에서 타결된 대로 이행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그냥 이행해라라고 하면 되지 저거 갖고 다시 협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붙이다 보면 이게 옛날에 합의했던 것이 희석화돼요. 그러니까 저는 저것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잘못된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협상 과정에서 나온 얘기, 상대 측의 얘기 공개되지 않는 그런 것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가 하는 점에서 저는 조금 유감스러운 점은 있고요. 소수의 여당입니다. 그러면 소수 집권 여당에게 요구되는 게 뭘까요? 일단은 안정적인 국회 운영이 제일 중요하고 새 정부의 개혁 또는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의회 차원에서 뒷받침할 의무가 있는 게 국민의힘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그러면 거대 야당과 최소한의 파트너십과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지. 지금 원구성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자꾸 하면 현실적인 손해는 여당이 볼 것 같고 명분의 욕은 야당이 먹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솔직히 좀 무식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자 누가 더 애가 탈 것인가? 저는 현실적 이득을 크게 보지 못하는 여당이 결과적으로는 더 아픔이 클 거라고 봅니다. 이래서 굳이 협상 과정에서 헌재에 뭘 했는데 이재명 소취와 자꾸 이런 걸 드러내지는 말고 최대한 이끌어내는 게 우선 급하다. 그리고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는 시간이 민주당 편이 아닙니다. 그럼 여당 측에 유리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저는 잘 달래서 하루라도 빨리 원구성하고 지금 상임위 가동하는 게 여당이 더 급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하나 사실은 협상의 대상은 이게 되는 게 제가 예상했던 것은 이제 두 개를 운영위원회는 어차피 여당이 갖고 와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갖고 오자고 하는 거고요. 이거 주기로 했으니까 받아오면 됩니다. 그럼 협상이 뭐가 돼야 되냐? 나머지 두 개 국민의힘이 갖고 있던 상임위 중에 뭘 줄래? 이게 협상의 대상이 될 줄 알았거든요. 예컨대 정무위원회나 국토위원회나 네. 이게 알짜 상임위라고 하잖아요. 이 상임위를 달라 여당에서 그럴 거고 야당에서는 다른 거 줄게라고 이걸 갖고 저는 협상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기존에 합의된 걸 한이 많이 갖고 협상이 되니까 좀 답답한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정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